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아침, 망원한 강공원의 벤치에 앉은 순자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67세의 그녀는 남편 철수와 사별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 한강공원을 찾았다.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례가 되었다. 여보, 오늘도 나왔네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철수는 항상 순자야, 너는 혼자 있으면 안 돼.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가 떠나고 나니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지 몰랐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던 순자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돌리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깔끔한 등산복 차림에 그는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 자신도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처지였기에 혼자 있는 사람의 쓸쓸함을 알 수 있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 미소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영호는 순자의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오늘은 왠지 혼자 계신 게 걱정이 되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여기 나와요.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이거든요. 순자는 뭔가에 이끌리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영호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혼자 등산을 다니는데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영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는 3년 전 이혼 후 자식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듯한 편안함이 흘렀다. 새들의 지저귐과 물소리, 그리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자연스러운 배경음악이 되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순자가 손목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집에 가서 아침을 준비해야 해요.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호도 함께 일어서며 인사했다. 내일도 여기 나오실 건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순자는 다시 한번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조금 더 진짜 미소 같았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영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순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오늘 아침의 만남을 계속 생각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그동안 아들 가족들과 만날 때도 어색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만난 그 남자는 왠지 편안했다. 철수야,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쁘지 않은 사람 같던데 어떻게 생각해?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순자는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철수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철수가 말했다. 순자야, 이제 혼자 걷지 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걸어도 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어제의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괜한 기대를 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다. 67세의 나이에 누군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망원한 강공원에 도착하자 어제의 그 벤치에 영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마시고 있었고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셨네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 역시 어제부터 오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영호의 옆에 앉으며 일찍 나오셨네요 라고 말했다.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게 요즘 제 일과예요. 영호가 보온병을 보이며 말했다. 혹시 커피 드실래요? 충분히 가져왔거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영호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감사히 한 잔 얻어먹겠습니다. 영호는 미리 준비해 온 컵에 따뜻한 커피를 따라 순자에게 건넸다. 설탕이나 프림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블랙으로 마실게요. 오랜 습관이에요. 순자는 커피를 받아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영호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62세고 이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67세고요. 순자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집은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럼 정말 가까이 사시는군요. 저는 반대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영호는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실 어제 처음 말씀드렸는데 매일 아침 여기 나오시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어제는 왠지 마음이 무거워 보이셔서. 그랬나요? 순자는 조금 놀랐다. 자신이 그렇게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나 싶었다. 요즘 가을이 깊어가니까 조금 센티멘털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이맘때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영호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순자는 영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외로움에 익숙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혼자 있는 게 어색할 때가 많아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 그러셨군요. 순자는 놀라면서도 영호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어요. 서로 비슷한 시기에 혼자가 되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무겁지만 따뜻한 침묵이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편이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처음엔 함께 살자고 했는데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해서 혼자 살기로 했어요.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이혼할 때 많이 상처받았는지 저를 많이 원망해요. 영호의 목소리에도 아픔이 느껴졌다. 가끔 연락은 하지만 만나는 건 쉽지 않네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섭섭하죠. 순자는 영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영호는 독서와 등산을 좋아했고 순자는 요리와 드라마 보기를 좋아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순자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호도 함께 일어서며 빈 컵들을 정리했다. 혹시 내일도 시간이 되시면. 네, 내일도 나올 예정이에요. 순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다. 커피 맛도 좋았고 영호의 따뜻한 성품도 마음에 들었다. 철수야,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분이 내일 또 커피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좋은 사람 같지 않아? 일주일이 지나면서 순자와 영호의 아침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순자 씨, 혹시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벌써 45년 전 이야기네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는 맞선이 흔했거든요. 그녀의 눈에 추억이 어렸다. 첫 만남에서 철수가 너무 긴장해서 커피를 쏟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마음이 끌렸죠. 아, 그러셨군요. 정말 로맨틱한 만남이었네요.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영호 씨는 어떠셨어요? 순자도 궁금해하며 물었다. 영호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는 대학 동기였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헤어지게 됐죠. 제가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힘드셨겠어요. 순자는 영호의 손을 살짝 만지며 위로했다. 그 순간 둘 다 깜짝 놀랐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순자 씨는 남편분과 정말 행복하셨나 봐요. 영호가 부러운 듯 말했다. 행복했지만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철수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가 5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영호는 조용히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아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1년은 특히 힘들었어요. 철수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끝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순자야,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다고 계속 말했죠. 정말 깊은 사랑이었네요. 영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사실 처음엔 원망도 했어요. 왜 날 혼자 두고 가느냐고.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고마워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서요. 영호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그런 깊은 사랑을 주었을까? 일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영호 씨, 후회되는 게 많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죠. 특히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돼요.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성공하는 게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제가 함께 있는 시간을 원했던 거죠.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딸분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따뜻하게 격려했다. 그럴까요? 영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물론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 영원한 원망은 없어요. 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다. 다른 사람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깊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다. 순자 씨, 혹시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호가 갑자기 물었다. 그 자신도 놀란 질문이었다. 순자는 잠시 당황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영호 씨는 어떠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혼자 있는 게 전처럼 편하지 않네요. 영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순자는 영호의 말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67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우리 나이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안 될까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영호는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저는 순자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순자는 영호의 손을 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웃을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좀 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네, 그렇게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기대돼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강물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67세와 62세의 늦은 사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동반자에서 서로를 아끼는 특별한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 아직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순자와 영호가 매일 아침 만난 지 한 달이 되던 날 영호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계속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영호 씨, 오늘 왜 그렇게 긴장해 보이세요? 순자가 웃으며 물었다. 한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작은 변화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사실 순자 씨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호는 망설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편지인데 직접 손으로 썼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편지요?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지금 읽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영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영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순자 씨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자나 인터넷으로 마음을 전하지만 저는 옛날 방식이 더 진실한 것 같아서 이렇게 손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를 처음 만난 지 한 달이 되었군요. 그동안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때로는 슬퍼하는 모습, 그리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이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당신과 나눈 대화를 되새기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마음이 부담스럽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불편하다면 저는 언제든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과 걷는 이 길이 더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며. 영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자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랜만에 받은 진심 어린 편지에 마음이 뭉클했다. 남편 철수 이후로 이렇게 자신을 위한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영호 씨. 순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해요.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나요? 영호는 순자의 눈물을 보며 걱정스러워했다.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밤새 고민하면서 썼거든요. 저도 영호 씨와 같은 마음이에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어요. 철수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철수도 제가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정말요? 영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아직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인 것 같아요. 순자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영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한강 둔치를 천천히 걸었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다. 영호는 자연스럽게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순자도 거부하지 않았다. 순자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점심을 함께 드시면 어떨까요? 영호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한강공원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그럴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영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한정식 집에 앉았다. 영호는 순자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추천했고 순자는 그런 영호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영호 씨는 정말 섬세하세요. 순자가 말했다.
아까 편지도 그렇고 음식 주문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전처에게 못해준 것들을 순자 씨에게는 해드리고 싶어요. 영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호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따뜻하게 말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식사 후 두 사람은 다시 한강 둔치를 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강변에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참 아름답네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순자 씨가 옆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영호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런 말씀은 하고 수줍어했다. 진심이에요. 순자 씨와 함께 보는 모든 풍경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영호는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67세와 62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설레는 마음이었다. 젊은 연인들처럼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이 흘러가고 있었다. 영호 씨, 제가 답장을 써도 될까요? 순자가 갑자기 말했다. 답장요? 네. 저도 영호 씨께 편지를 쓰고 싶어요. 제 마음을 글로 정리해보고 싶거든요. 순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정말 기대되네요. 영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만년필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다. 영호에 대한 감사함, 다시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애정을 담아서. 한편 영호도 집에서 혼자 웃고 있었다. 순자가 자신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계속 생각났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자신이 쓴 편지를 들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영호와의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다. 67세의 늦은 사랑이 조금씩 꽃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순자와 영호의 관계가 깊어진 지 2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67세의 어머니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 아들 민수가 가족과 함께 순자를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안부 방문이었다. 순자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며느리 지영이 말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이럴 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고 보니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신다고 하던데 혹시 운동 동호회라도 가입하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혼자 걷는 거야.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영호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식사 후 민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순자는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민수야, 사실. 네, 말씀하세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좋은 분이요? 민수는 당황스러워했다. 어떤 분이신데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분인데 나와 비슷한 처지야. 혼자 사시는 분이고 아주 좋은 분이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어머니, 설마 연애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순자는 말을 망설였다. 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연애를 해요. 67세에?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하니? 순자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사람인데 외롭고 쓸쓸할 수 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민수는 흥분하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철수 아빠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실 거야.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한번 만나보기만 해도. 안 돼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분과는 만나지 마세요. 체면이 말이 돼요. 체면? 체면이 나보다 중요하니? 순자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때 지영이 베란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깊이 상처받았다. 그렇게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한편 영호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딸 미영에게 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미영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외로우신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만날 수는 없잖아요. 미영아,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한번 만나보면.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영호는 설득하려 했다. 다를 게 뭐 있어요? 또 그 여자분보다 일을 우선시하게 되실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됐어요.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미영은 일어서며 말했다. 아빠 혼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호는 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순자에 대한 마음은 진실했지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니 힘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와 영호는 평소처럼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다. 순자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영호가 먼저 물었다. 아들에게 영호 씨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완전히 반대하네요. 영호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행복했던 지난 두 달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영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영호는 순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저했다. 조금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말아요. 그날 이후로 순자와 영호는 며칠 동안 만나지 않았다. 각자 집에서 이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사랑은 분명했지만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갈 수 있을까? 순자는 철수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들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그동안 한 번도 한강공원에 나가지 못했다. 영호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영호가 없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공허했다. 그와 함께 마시던 아침 커피, 나누던 따뜻한 대화와 함께 걷던 강변길. 모든 것이 그리웠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요리를 해도 맛이 없었다. 철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아들은 반대하고 영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편 영호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딸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순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혼자 등산을 해도 예전 같지 않았고 커피를 마셔도 쓰기만 했다. 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영호는 매일 한강공원을 지나치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혹시 순자가 나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영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적어도 그가 괜찮은지는 확인하고 싶었다. 나도 67년을 살아왔는데 내 마음 하나 못 정할까? 순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한 번만 나가보자. 그냥 영호 씨가 괜찮은지만 확인하고. 오랜만에 한강공원에 발을 들여놓은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영호가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호가 그 익숙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순자는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영호도 순자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서로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순자 씨.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호 씨. 순자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자는 천천히 영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로. 안 좋았어요. 영호 씨는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호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이 벤치에 나와서 혹시 순자 씨가 오실까 기다렸어요. 정말요? 순자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네. 딸이 반대한다고 해서 순자 씨에 대한 제 마음까지 바뀔 수는 없더라고요. 영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순자는 영호의 말에 위로받았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뭐라고 해도 영호 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영호가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 순자 씨. 물론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영호 씨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너무 크루얼하지 않나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딸이 반대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요. 시간을 두고 가족들도 설득해보고. 영호는 현실적으로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눈치 보지는 말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한강을 바라보았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영호 씨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순자 씨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고 무의미할 줄 몰랐어요. 영호도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여기서 만날까요? 순자가 제안했다. 네, 그렇게 해요. 매일 아침 7시 이 벤치에서. 영호는 약속했다. 그날 이후로 순자와 영호는 다시 매일 아침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소중하게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주일의 공백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진짜 사랑이라면 이런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 씨,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 말아요. 영호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 약속해요. 우리 둘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요. 순자도 단단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67세와 62세의 늦은 사랑이 다시 한번 꽃피기 시작했다. 순자와 영호가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만나기만 할까?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 씨,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무슨 이야기요? 순자도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더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까요? 영호는 고민스러워하며 말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영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그리고 자녀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혼이 꼭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영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진짜 동반자가 되는 게 어떨까요? 동반자요? 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 말이에요. 순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다. 영호는 순자의 제안에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각자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맞아요. 저는 제 집에서 계속 살고 영호 씨도 영호 씨 집에서 사시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이인 거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일종의 동반자 선언을 하는 건가요? 영호가 웃으며 물었다. 동반자 선언. 좋은 표현이네요. 순자도 웃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벚꽃이 피기 시작한 길을 걸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순자 씨, 그럼 우리 공식적으로 동반자가 되어볼까요? 영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좋아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영호 씨, 저와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나이 들어가요. 순자 씨, 저도 당신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영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지는 그 무엇보다 확고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동반자라고. 네, 그렇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영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로 순자와 영호는 더욱 당당하게 시간을 보냈다. 동반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 정의가 두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사회의 시선이나 가족들의 반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서로의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아들에게 연락했다. 민수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또 그 이야기예요. 민수는 처음엔 거부감을 보였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우리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좋은 동반자로 지내기로 했다고.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동반자요? 그래.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서로를 돌보고 지지해주는 관계 말이야. 나는 여전히 내 엄마고 이 집에서 살 거야. 다만 외롭지 않을 뿐이지. 순자의 설명에 민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도. 민수야, 엄마가 혼자 늙어가는 게 더 걱정되지 않니? 나에게 좋은 친구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봐. 순자는 아들을 설득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응, 정말 좋은 분이야. 언젠가 내가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야. 순자는 희망적으로 말했다. 영호도 딸 미영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다. 결혼이 아닌 동반자 관계라는 설명에 미영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긴 해요. 미영이 인정했다.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진다. 영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영아, 아빠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알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주세요. 저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영은 조건부로 승낙했다. 봄이 깊어가면서 순자와 영호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다. 순자 씨, 이렇게 함께 걷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영호가 말했다. 저도요.
혼자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에요. 순자는 영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영호는 순자를 보며 약속했다. 네, 약속해요. 함께 걷는다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동반자 선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순자와 영호는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만나 함께 걸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순자와 영호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영호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한강공원 근처에 작은 카페를 빌려 소박한 파티를 준비했다. 순자 씨,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곳에 가실 수 있을까요? 영호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한 곳이요? 순자는 영호의 들뜬 표정을 보며 궁금해했다. 네, 깜짝 선물이 있어요.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벗어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과 함께 아름다운 꽃장식이 순자를 맞이했다. 테이블 위에는 순자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영호 씨, 이게 뭐예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우리가 만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에요. 영호는 순자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그날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순자는 감동하여 눈물이 맺혔다. 1년이 벌써. 네, 정말 빨리 지나갔죠. 하지만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영호는 순자 맞은편에 앉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영호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말했다. 순자 씨, 소원을 빌어보세요. 소원이요? 순자는 웃으며 물었다. 67세에 무슨 소원을 빌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소원을 빌 권리에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영호는 따뜻하게 말했다. 순자는 촛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영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순자는 수줍게 말했다. 저도 같은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영호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지난 1년의 추억을 되새겼다. 처음 만났던 그 가을날 첫 번째 편지, 가족들의 반대로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동반자 선언까지. 순자 씨, 사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영호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또 뭐예요? 순자는 놀라워했다. 영호는 상자를 열어 예쁜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작은 하트 펜던트에는 동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동행이요? 순자가 펜던트를 만지며 물었다. 네,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거라는 의미로. 영호는 설명했다.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목걸이를 받으며 말했다. 제가 영호 씨께 드릴 수 있는 건 이 마음뿐인데 순자 씨의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영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순자는 영호가 준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작은 펜던트가 가슴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영호 씨, 저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뭐든 물어보세요. 이 사랑. 너무 늦지 않았죠? 순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영호는 순자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순자 씨, 사랑에 너무 늦었다는 건 없어요. 오히려 우리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젊을 때는 열정에 휩싸여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알고 만난 거예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사랑하는 거죠. 영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영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영호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니까요. 저도 그래요. 순자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영호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다시 한강공원으로 갔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1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순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저도요. 그때는 그냥 외로운 사람 하나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영호도 추억에 잠겼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67세에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될 줄이야.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영호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한강공원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순자와 영호는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했다. 영호 씨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문득 물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영호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으로 대답했다. 맞아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는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였다. 순자는 영호가 준 목걸이를 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영호는 순자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웠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완벽한 사랑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67세 순자와 62세 영호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하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로 가득 찬 진짜 사랑이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손을 잡고 걷는 강변길,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이 사랑 너무 늦지 않았죠? 순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 67세의 봄은 그 어떤 봄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67세의 봄도 충분히 아름답다.